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재 현장 속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경남 산청군 시천면의 한 작은 마을은 불과 1시간 만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불이 났다는 마을 방송이 울려 퍼지고 서둘러 대피하자마자 집으로 불이 옮겨 붙기 시작했는데요. 긴박했던 그날의 상황과 주민들의 사연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네 마을에 뒤에 불이 타고 있는데 뛰 나오고만. 불이 뒤에 따라오는데 뭐 오창렬이 없어요. 불이 뒤에 따라와서. 불이 한 덩어리 툭 오더만 진짜 우리 옆에 그게 쫙 오는 거야. 그냥 너무 무섭더라고. 전날 아랫동네가 불타버렸다는 소식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래도 아침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설마 우리 마을까진 안 오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단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50년을 살아온 집이 눈앞에서 마치 엿가락처럼 고꾸라지는 모습을 마주하기까지 말입니다. 통곡이 나오려고요. 어디로 가고 싶어서 어찌해야 되고 먹고도 싹 그새비고 나이 40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살도 안 된 자녀들을 홀몸으로 악착같이 키워내온 집입니다. 가을이면 꽃감을 말려 장에 내다 팔았고 그 수입으로 자식 넷을 출가시켜 손주 10명을 봤습니다. 때로는 남편이었고 때로는 엄마였던 김수야 할머니의 첫 집. 깡그리 불에 타버려 내다 버려야 하는 세간살이지만 할머니는 남은 힘을 모아 깨진 장독 위를 기어이 덮어내고야 맙니다. 아이고 인망 집이 없은 게 집부터 지줘야 되지 못 잡았네. 집이 이래가시 못 잡고. 경남 산청군 시천면 외곡마을. 이 마을에는 김할머니의 집을 비롯해 주택 6채가 불에 탔습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이 80대 이상인데다 홀로 거주하고 있어 대피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단 한 분도 놓치지 않고 부상 없이 대피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어른들을 조금 모시고 나고 그동이 불편하신 분은 옆에서 부축을 해서 옆에서 계속 이렇게 아유 잘 걷고 계십니다.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모시게 되었습니다. 김 의장은 마을 어르신들이 연로하신 만큼 대피소 생활도 녹록지 않을 거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이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복구 대책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좀 안전하게 좀 빨리 이렇게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고 돌아오시더라도 우리 어른들이 걱정을 조금 덜 할 수 있게 세심히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킨 화마는 주민들의 소득원이었던 감밭도 꽃감 저장소도 집도 모조리 앗아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복구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가축과 반려동물도 산불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화마가 덮친 곳에는 사육장에 갇히거나 목줄에 묶인 채 대피하지 못한 동물도 적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어도 열기에 그을리고 발버둥치다 여기저기 찢긴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동물들도 있는데요. 김남우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루시의 친구들 소속 회원들이 동물 구조 장비를 차량으로 옮깁니다. 도움을 청할 곳이 관공서에는 없으니까 별로 동물단체들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보를 어디에 아직 묶여있는 강아지들이 있다라고 해서 제보를 받고 가는 상황이고요. 정한님 바디캠 저랑 하나씩 나눠서 차요.
산불 피해 현장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곳은 경북 안동시 임하면 한 마을입니다. 일단 진입을 구조를 하고 연락을 하려고.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 주택들은 대부분 폭격을 맞은 것처럼 주저앉았습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은 모두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산불이 마을을 덮치면서 초토화됐지만 이처럼 동물들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마을에서 그나마 운 좋게 살아남은 개 2마리가 구조됐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몸, 산불 현장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치다 찢긴 온몸의 상처가 당시 상황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형용이 안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좀 참혹한 경우들이 많고요. 이것만 좀 챙겨줬었으면 도망이라도 쳤을 텐데 아니면 좀 괜찮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요. 말을 못 하니까요. 그 주민분들은 당연히 좀 피해가 회복되셔야 되지만 동물들은 의사 표현이 안 되잖아요. 상처가 깊은 동물들은 응급치료 후 곧바로 동물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미라처럼 탄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은 대피를 했는데 강아지는 대피를 못한 상태로 묶여 있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런 애기들 위주로 그 구조를 해오고 그다음 응급 조치 받고 그다음에 막 많이 좀 심하게 아픈 애들은 뭐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뭐 대구 지역이나 요 근처로 호송해서 치료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사육장에 갇혀 있던 개 700마리 중 8마리가 살아남아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사람이랑 동반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일단 동물에게 필요한 구호용품이 가장 부족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패스룸에서 후원을 받아서 아이들 이제 구조용품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받았습니다. 구조한 동물들을 치료할 곳이 없다는 소식에 장소와 물품들을 제공하겠다는 독지가들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산불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사실 민간 지원센터 역할도 하고 대피소 역할도 하면서 또 구호물품 센터도 하고 있어요. 그걸 하는 중에 연락을 받게 됐고 지금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지 못하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선뜻 이렇게 제공해드리게 됐습니다. 저희 루시의 친구들을 통해서 구조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SNS 활동을 하고 있어서 SNS로 제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산불 피해 현장에는 주인을 잃고 상처 입은 반려동물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지난 3월 22일 시작된 의성 산불이 발생한 지 7일 만에 잡혔습니다. 산불은 가까스로 진화됐지만 우리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고 크기만 한데요. 넓은 면적을 삽시간에 태우다 보니 오랫동안 보존해왔던 문화유산들도 화마를 비껴갈 수 없었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현장을 임희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찰 뒤 숲에서 거대한 화염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당장이라도 건물을 집어삼킬 듯 거센 산불의 기세에 불을 끄던 스님들도 얼른 몸을 피합니다. 사찰 주변 나무들은 검게 타 쓰러졌고 대웅전을 비롯한 주요 건물 6채가 모두 불탔습니다. 이번 의성 산불은 천년고찰 울람사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사찰의 주 법당인 보광전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서 흔적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사찰이 다 탔다는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찾아온 지역 주민. 부모님과 손잡고 거닐던 울람사가 모두 타버리면서 어린 시절 추억마저 다 사라진 듯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추억이 다 날아간 그 느낌이고 그 보물찾기 하면서 했던 어린 시절의 그 추억들이 전부 날아간 기분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엄청 안타깝습니다. 국민학교 때 엄마 손잡고 이렇게 왔던 곳인데 경북을 대표하는 사찰인 고운사도 이번 화마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자들의 소원이 적힌 기왓장은 산산조각나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잔해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아있는 범종의 모습은 이번 산불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때 오후부터 이제 돌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너무 강풍이 부니까 불이 그것도 한 방향이 아니라 사방으로 다 번졌었거든요. 지난해 보물로 지정된 가온루는 8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연수전이 있던 자리에는 건물 주변을 에워싼 담장만 남았습니다. 이번 산불로 국가지정유산 보물인 가온루와 연수전을 포함한 대다수의 정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석조열의 좌상 등 다른 보물들은 불이 나기 전 안전한 곳으로 옮겨 화를 면했습니다. 전쟁도 버텼던 사찰을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스님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가온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보물로 지정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극락전도 역시 굉장히 오래된 정각이고 또 연수전도 말할 것도 없고 사실 6.25 전쟁 때 그 전 국토가 이렇게 다 폐허가 됐을 때도 전혀 이상 없이 살아남았는데 이렇게 화재로 전소가 되니까 사실 참 허무하죠. 예. 이번 산불로 문화유산 30건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낳은 이번 산불은 지키려는 이들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1000년 넘는 역사의 발자취마저 집어삼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이번 산불 진화 현장의 최전방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일을 하지만 정작 전문 인력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인데요. 이 같은 현실이 대형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경남 하동 고안마을입니다. 소방 헬기가 수시로 오가며 물을 뿌리면서 큰 불이 잡히자 희뿌연 연기가 곳곳에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어진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 사그라들었던 불길이 언제 다시 되살아날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화마가 휩쓸어 새까맣게 타버린 야산에서 안전모와 방염복 등으로 무장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대원들은 산에 오르기 전 방역 마스크와 장갑을 챙긴 뒤 서로의 가방을 꼼꼼히 살핍니다. 한번 올라가면 서너 시간 동안 내려올 수 없어 물 2-3통과 간식은 필수입니다. 왜 아무 없니 그것밖에 뭐 다른 걸 받아 좀 주지. 누가? 장원이. 저 빵이나. 챙겨 그래도 간식을 좀 챙겨. 근데 왜? 곧이어 대원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떼고 산에 오릅니다. 행여 잔불이 남았을 새라 흙더미 이곳저곳을 파헤치며 확인합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산 등성이를 오가는 강행군은 일주일이 넘도록 지속됐습니다. 축구장 2,600여 개 면적에 이르는 산림이 불에 탄 데 반해 하동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30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교대해줄 인력도 없어 하루 2시간도 채 눈을 붙이지 못하다 보니 휴식 시간에는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한 4시 반이나 돼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은 그게 이제 밤 이제 12시까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는 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뭐 단시간 내에 이게 끌 수 있는 상황, 진화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처럼 강도 높은 체력이 요구되지만 10명이 조를 이룬 하동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단 가운데 가장 젊은 대원은 50대입니다. 대부분 60, 70대로 경력이 짧게는 4개월 남짓에 불과합니다. 하동군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런 이제 환경을 처음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경험이 없으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은 많죠. 왜 산도 이게 이런 지형상 여기에는 상당히 산세가 가파르고 또 불이 한번 붙으면 순식간에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게 확대가 되거든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는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약 6, 7개월 동안 운영됩니다. 단기로 운영되는 데다 월급도 최저임금 수준이라 체력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워 대부분 어르신들로 꾸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일 경남 산청에서는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숨진 진화대원 3명은 모두 60대로 이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합동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산불 또 진화대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우리 창녕군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게 출장까지 가면서 그래 돼가지고 또 그래 됐다. 그분들 다 우리 같은 우리 지역을 또 생각해서 곧 우리 집 뒤쪽 산에서 불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언제 불길과 맞서야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도 화마와 사투를 벌인 전국의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들은 모두 9,600여 명, 평균 연령은 61세입니다. 고령화와 열악한 처우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의 조기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대규모 산불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났지만 이제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해야겠습니다.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